안녕하세요. 신인상파입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사이에 있는 남중국해,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센카쿠 열도, 덴마크와 캐나다 사이에 있는 한스섬, 중동 분쟁의 씨앗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영국을 상대로 스페인이 300년 넘게 반환을 주장하는 지브롤터까지 지구상 수많은 나라가 크고 작은 땅과 바다를 두고 싸우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제문제 전문 저널리스트인 팀 마샬이 쓴 지리의 힘과 함께 국가가 가진 지리적 특성이 역사와 국력,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해 봅니다. 2006년 10월 26일,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를 운항 중이던 미 해군 항공모함 키티호크호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10여 척의 호위함 바로 앞에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중국 해군의 잠수함 한 대가 불쑥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강력히 항의하자 중국은 이렇게 답합니다. 이런, 우리 앞바다라서 별 생각 없이 그랬는데 당신네 함대 한복판이었다니 그런 우연의 일치가 있나요? 라고 말이죠. 중국은 지난 4천년간 육상병력의 나라였습니다. 15세기 무렵 정화제독이 이끄는 원정대가 아프리카까지 진출한 적도 있지만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은 땅과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할 뿐 바다와는 거리가 있었죠. 그런 중국이 21세기 들어 해양대국을 꿈꾸며 바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태평양 사이에는 중국 당국이 제1열도선이라 부르는 다도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 있던 9단선에 대만을 추가해 10단선으로 정하고 자국의 영토로 표시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200개가 넘는 섬과 암초들로 구성된 남중국해의 90%를 역사적으로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자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이웃 국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으로 가스와 원유를 수송하는 물길이 없어지면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중국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지의 심해 항구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는 이유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는 물론 태평양과 인도양을 아우르는 대양 강국이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이 되기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자리합니다. 본토를 침략하려면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너야 하고 좌우로 4,828km나 떨어진 넓은 보급로를 극복해야 합니다. 북쪽에는 인간이 정착하기 힘든 추운 지방이 있고 남쪽에는 사막이 자연 장벽 역할을 하죠. 미국은 1732년 조지아주를 마지막으로 초기 13개 식민지주를 만들고 나서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1803년에는 프랑스가 지배하던 루이지애나를 1,500만 달러에 사들였는데 이 지역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통일 독일을 합한 면적과 맞먹을 정도의 넓이였습니다. 이렇게 2배로 커진 미국은 비옥한 토지와 대서양 항구들을 확보했죠. 1819년 아메리카 대륙에 남은 유일한 강대국 스페인에 플로리다를 넘겨받은 미국은 1821년 스페인 지배에서 독립한 멕시코와 텍사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게 됩니다. 1846년부터 2년간 벌어진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애리조나,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로 이어지는 현재의 국경선이 생겼습니다. 프로이센의 정치가 비스마르크가 신은 바보들과 주정뱅이들 그리고 미국에게 특별한 섭리를 베푸신다 라고 할 만큼 미국은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초강대국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2배, 인도의 5배, 영국의 25배에 이릅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이 나라를 횡단하려면 6일은 잡아야 합니다. 인구는 1억 4,400만 명으로 나이지리아나 파키스탄보다는 적고 일본보다 조금 많은 정도죠. 러시아는 우랄산맥 서쪽의 유러피안 러시아와 우랄산맥 동쪽의 시베리아로 나뉩니다. 유럽 대륙과 인접해 있어서
유럽 국가로 여기지만 사실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북한 등 여러 아시아 국가와 국경선을 공유하고 일본과도 해상 경계선을 마주합니다. 시베리아 지역과 같이 러시아 영토의 75%가 아시아 지역에 속하지만 이곳에는 인구의 22%만이 거주합니다. 상당량의 원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보물 같은 지역이지만 1년에 수개월은 얼어붙어 있어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오래된 지리적 아킬레스건은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태평양과 맞닿은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지만 이곳도 1년에 4개월은 얼음에 갇혀 사용하기 힘들고 그마저 대한민국과 일본이 위치한 동해에 에워싸여 있어 활용폭이 좁습니다.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유도 인도양에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년간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실패하자 소련도 붕괴하였고 러시아 등 15개 국가로 분리되었죠.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스와 석유입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시아는 유럽 내 수요의 25%를 공급합니다.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에스토니아는 가스 수요의 10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체코, 불가리아, 리투아니아도 80%를 의존할 정도입니다. 독일도 50% 정도를 러시아에서 공급받는 걸 보면 러시아 가스의 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은 많은 나라의 현안을 지리적 요인들을 통해 이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물리적 지형뿐만 아니라 기후, 인구, 문화, 그리고 천연 자원까지 포함하는 이 개념은 정치, 군사는 물론 언어, 무역, 종교 분야까지 모든 국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를 이해하려면 지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불리한 국가들은 기술을 향상해서 지리의 법칙을 깨뜨려야 합니다. 천연 장벽과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인재와 기술력 향상에 목매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